최근의 농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 19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하는 저는 경북의 복상농사꾼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짧게 한 3가지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럼프 스킨병, 이 럼프 스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0월 19일 날 충남 아산에서 발병한 이후로 오늘로서 13일째 되는데,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금 72건이 확진이 발생을 했고요. 한 5천여 마리가 살처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럼프 스킨병이 뭐냐? 그야말로 럼프, 혹이라는 뜻이고요. 스킨, 피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의 피부에 혹 같은 게 생기는 병인데, 일단은 주로 소에만 발생을 하고요.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발병의 경로는 모기나 이런 곤충, 매체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 국내에 발생한 이 럼프 스킨병은 지금 중국에서 넘어왔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럼프 스킨병으로 우리 한우 농가가 가뜩이나 사료값이나 또 소고기 가격이 하락된 상황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 또 도매가는 상승하는데 반해서 또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농가가 더더욱 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이 확산을 방지해서 우리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소고기 수입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국회에다가 프랑스산과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서둘러 달라라는 취지로 국회 심의를 강하게 좀 압박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2000년 소위 말해서 광우병 때문에 EU, 유럽연합의 소고기 수입은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다가 우리 농식품부에서 요청을 한 근거는요, 2008년과 2006년에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우리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도 수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간의 과정에 거쳐서 8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마지막 국회 논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너무 지속히 늦추면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런 근거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다행히 여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제 10월 31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한우 농가들이 너무 어렵다, 사료값도 폭등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소고기 값은 하락했고 더욱이나 럼프 스킨병이 이 발발한 쪽에서 대책 없는 이런 무분별한 수입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요, 다행히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계류해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회 농해수에서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입은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가 농림식품부가 수입을 해놓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이 도돌이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발 수입 논의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간에 오랫동안 우리 한우 농가들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한 한우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 체계 등을 점검하고 또 식품 위생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선대책 후수입하는 이런 정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리 농촌에서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전남 나주시에서 나주시 의회에 의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라는 의원단체가 일당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11만 원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예, 얼마나 오죽답답했으면 나주시 의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습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우리 농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닌데, 우리 보수경제지의 기사를 통해서 보면 효과보다는 이 캠페인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이상 나주에서 줄었다라고 좀 부정적인 이런 기사들이 났는데요.
어쨌든 뭐 전형적인 좀 탁상 행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인 것도 있는데, 근데 뭐 결과는 어떻든 간에 얼마나 이 절박했으면 나주시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캠페인을 했겠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해서 특히 농촌에 관련된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계절 근로자입니다. 계절 근로자가 지난해까지 5개월까지 쓸 수 있었는데, 뭐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연장을 해서 8개월까지 연장되었고,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45세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을 안 하는 가장 안정적인 부류가 보면은 자기 딸이 여기 이제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제 부모인데, 이제 그런 부모들이 오면은 이탈률이 사실 없는데, 이 45를 막아 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일정 정도 그 농가와 신뢰관계도 쌓이고 전문 기술이 쌓여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만하면 나이가 차서 못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 확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운영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이것이 농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 주체를 구체적으로 서서, 예를 들자면은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계약을 하는 거고, 우리 농가에서는 농협에다가 이제 사실은 몇 명이 필요하니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일부에서 이미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시행했을 때 어떤 유리한 게 있냐 그러면, 집중적으로 농협에서 100명, 2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근의 농민들이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집에 비 온다, 마늘 심어야 된다, 이래서 뭐 우리는 15만원 줄게, 17만원 줄게, 이게 결국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데, 농협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조건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일당 상승을 좀 억제하고 안정적인 고용 효과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정부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농협이 좀 대대적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과 관련된 농협법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보면은 사실 농협에 상당히 개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셀프 연임에 대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 이성희 회장이 욕심을 버리고 농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셀프 연임법을 스스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네,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 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도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